자, 불라의 몇 문제랑 나또나의 몇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 놓고 나서 교과서 다 하신 분은 교과서 하시면 되고요. 교과서 안 하신 분은 교과서 하시면 되고, 교과서 다 하신 분은 교과서랑 그 정답지 드릴 테니까 채점해 보시고 틀린 거 고친 다음에 오늘 과제 나갈 거 하시면 됩니다. 오늘 과제 불라랑 나또나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과제여도 상관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질문하세요.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불라 1단원 스텝 1, 2예요. 1단원이 2개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2개 소단원을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페이지냐? 11페이지네요. 11페이지에 8번 한번 볼까요? 재밌는 문제예요.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1인 2n자리의 자연수가 있고 각 모두 2인 n자리 자연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짝 삐뚤어졌네요. 네, 정도? 됐네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111인데 이게 몇 개 있는 거냐면 1이 2n개 있다는 거예요. n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 다음에 2 있는데 이게 몇 개 있냐면 n개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에 좀 착안을 해볼게요. 2가 n개 있는 구조 있는데 이 1, 1, 1, 1, 1, 1 해서 1이 n개 있는 친구 있죠? n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잠시만 라지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2배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거든요. 변수를 하나 더 쓰면 복잡해지니까 저걸 최대한 이걸 이용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n에 대해서 나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n에 적당한 수를 넣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n이 1이라면 이 친구는 1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건 1, 1인 거고요. 이걸 표현할 거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n이 2라면 이 친구는 1, 1이 돼요. 근데 앞에 있는 저 친구는 1, 1, 1, 1이 되는 거죠. n이 3이라면 1, 1, 1이 되고요. 앞에 있는 친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됩니다. 4가 되면요. 하나, 둘, 셋, 넷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런 계통으로 이런 방식으로 쭉 간다면 이 친구를 x라고 놨었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아니죠. x 더하기 x는 아니에요. 여기 1 있고 여기 1 있다고 1 더하기 1로 표현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11, 111, 1111 이렇게로 쪼개지죠. 그럼 사실 얘는 1 더하기 10이고요. 얘는 11 더하기 11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111 더하기 111, 0, 0, 0이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표현할 수 있겠나요?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지금 앞에 있는 친구랑 똑같죠? 그럼 이 친구는 사실 얘의 10배 한 거네요. 이 친구는 얘의 100배 한 거고요. 이 친구는 얘의 1000배 한 거고요. 이 친구는 얘의 10,000배 한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n을 집어넣어서 111 해서 1이 n개 있어요. n개 있습니다. 그러면 1111 하고 중간에 끊긴 다음에 1111 해서 앞에 n개 있는 거고 뒤에 n개 있는 거겠죠. 그럼 얘는 1111 해서 n개에 0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간다면.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n자리에 4일 때 4개, 3일 때 3개, 2일 때 2개, 1일 때 1개 있으니까. 거기에 더하기 1111 해서 1이 n개 있는 친구가 해지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이 친구를 x로 표현했으니까 요거 뒤에 있는 이 친구는 x에 더하기 x에 뭘 했어요?
요만큼을 0을 더 붙였잖아요. 우리 0을 더 붙이는 걸 10의 거듭제곱을 곱하기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x 곱하기 10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릿수를 이렇게 표현하셔야지만 이 문제가 풀려요. 됐죠?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 친구는 x 곱하기 10의 n제곱 더하기 x고 뒤에 친구는 빼기 2x니까 정리하셔서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해보세요. 자릿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물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5를 곱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정리를 해야겠지만. 다음에 22번입니다. 재밌는 문제예요. 중등 문제가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학교에서 안 배운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나오는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봐놓으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 종류를 좀 푸시긴 해야 돼요. 고등은 사실 나올 게 아니다. 공통수와 공수원은 빼고요. 나머지는 거의 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서로 소인 두 자연수 xy에 대해서 루트 x분의 y가 3과 4다. 자,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이거죠. xy가 자연수래요. xy가 자연수래요. xy가 자연수고 여기 보시면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식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 식 하나가 이건데 등식이 아니고 뭐예요? 부등식이죠. 부등식이니까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적절히 잘 대입하는 게 목적입니다. 뭐랑 비슷해요? 우리 공통수학에 있는 부정방정식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을 최대한 간단히 만들고 정리하는 거고요. 이 루트를 벗기기 위해 하나, 둘, 셋의 제곱 어차피 양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x분의 y 되고요. 9랑 4예요. 그럼 y의 범위가 뭐가 되냐면 9x랑 4x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맞네요. 미안해요. 16이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16x의 사이가 된다고요. 그럼 저기 보세요. x 더하기 y가 40이라고 그랬죠? 그럼 x 더하기 y는 하나, 둘, 셋에 뭐를 더한 거예요? x를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에 x를 더하면 여기에 하나, 둘, 셋에 x 더하면 10x 그 다음에 17x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얼마라고요? 명확히 40이라고요. 그러면 10x, 17x예요. 연립부등식이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걸로 하면 10x가 40이니까 정리하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정리하면 40하고 17x니까 정리하시면 x는 17분의 왜 등호 갑자기 생겼어요? 등호 없죠? 등 없어요. 자, 17분의 40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17분의 40하고요. 4의 사이가 됩니다. 그럼 17분의 40은 대충 얼마인가요? 요거 2점 얼마죠? 2점 얼마입니다. 맞죠? 3 하면은 50이 넘어가니까요. 네, 2점 얼마입니다. 그럼 2점 얼마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거나 같고 자연수라고 그랬잖아요. x가 될 수 있는 거 얼마예요? 3하고 4 두 개입니다. 그럼 3하고 4 두 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기 x 더하기 y가 40인 거랑 여기 넣어서 성립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조건 서로 소인 자연수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는 안 되겠죠. 왜요? 4를 넣으면 y가 얼마예요? 36이죠? 그럼 서로소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은 고등 내용이죠. 연립부등식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부정방정식에 관련된 개념이 조금 들어가서 사실은 고등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등을 했으니까요. 됐고요. 자,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냐 이거? 19페이지네요. 19페이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요.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정수 부분은 명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수 부분은 못 구하는 경우도 생겨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더하면 원래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x는 fx 더하기 gx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gx가 뭐가 되는 거냐면 0과 1 사이입니다. 소수 부분의 의미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fx가 뭐요? 정수. 그래서 이 친구는 명확하게 뭐 2면이 3이면 3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소수 부분은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파이의 소수 부분은 0.14159가 아니에요. 파이 빼기 3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은 원래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걸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F는 들어있는 친구의 정수 부분을 표현하기로 했대요. 여기 있네요. 루트 2 더하기 1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는 대충 1. 얼마 얼마고 더하기 1을 하면 2. 얼마 얼마니까 얘의 정수 부분은 얼마? 2가 될 거고요. G네요. 소수 부분 구해야 돼요. 루트 3 더하기 2면 소수 부분 구하려면 정수 부분부터 구해야 됩니다. 루트 3이면 1. 얼마 얼마죠? 거기에 2를 더했으니까 3. 얼마 얼마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3이니까 소수 부분은 이 친구에서 3을 빼면 되겠죠. 3을 뺍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3 빼기 1이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0. 얼마 얼마라고 표현하는 건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1.7이라고 나왔는데 1.7의 소수 부분하면 0.7 이건 되지만 이렇게 무리수처럼 되어 있을 땐 부적절한 표현이라 빼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2를 더하고요. 6 분자에 쓰여 있으니까 계산한 다음에 유리화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소수 부분이란 표현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고요. 하나 더 보고 나또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는 요거 볼까요? 요거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8번. 조금 이야기 나오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8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대수에서 로그자 뭐 이런 거 할 때도 비슷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해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친구들은 루트를 씌운 값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실제 길이는 루트 8인 거예요. 0부터 기준으로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실제 길이는 루트 2입니다. 그럼 똑같은 의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루트 32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루트 x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점의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점의 x좌표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길이는 루트 32 빼기 루트 8이고요. 밑에 있는 이 길이는 루트 x 빼기 루트 2입니다. 근데 둘이 같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32, 8, 2를 모두 밑이래. 루트 안에가 2인 친구로 바꾸면 16 곱하기 2니까 4루트 2 빼기 2루트 2죠. 했더니 그게 루트 x 빼기 루트 2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x에 대한 내용이니까 넘기면 되겠죠. 넘기면 요거 자체는 2루트 2고요. 요거 넘기면 3루트 2가 되겠네요. 3루트 2가 루트 x니까 뭐 안으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양변 제곱하면 x 되고요. 이거는 9에다가 2니까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18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문제 이런 걸 떠나서 문제의 새로운 조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이해해서 푸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이해해서 적용해서 푼다가 메인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런 이해하고 적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됐고요. 나 또 나 몇 문제 풀어드리죠. 나 또 나 재밌는 문제들 많아요. 목동권 쪽은 재밌는 문제들을 되게 많이 내시더라고요. 자, 70번입니다. 이건 풀 시간 한번 조금 드려볼까요? 한 1분 정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죠. 사실 제일 까다로워요. 1분 있다 풀어드리죠. 자, 0.9의 제곱근, 땡땡땡의 제곱근하고 제곱근 0.9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수의 제곱했더니 0.9가 나왔다. 어떤 수는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9가 나오고요. 루트 0.9는 루트를 벗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9는 벗지만 0.9는 못 벗어요. 0.09가 또 벗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루트를 못 벗으니까 유리수다. 틀렸습니다. 무리수예요. A의 제곱은 항상 무리수다. 어떤 수에 제곱했더니 A가 나왔다. 어떤 수는 얼마냐? 이걸 물어봤는데 X가 항상 무리수인가요? 아니죠. 여기 오는 수가 A에 오는 수가 제곱수라면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 자연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뭐 발리에로 4 같은 거 있죠. 4의 제곱근은 얼마예요? 2잖아요. 뿔만 2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고요.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아니죠. 무한소수 두 개로 나뉘었어요.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소수는 유리수였습니다. 그래서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틀립니다. 여기 무 있다고 무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루트 3과 루트 12 사이에는 두 개의 정수가 있다. 루트 3은 1.7 몇이고요. 루트 12는 3점 몇이네요. 루트 12는 3점 몇이니까 1.7 몇과 3.7 몇의 사이에 있는 정수는 2와 3이니까 두 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3과 루트 1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당연합니다. 모든 수 사이에는 어떤 수든 상관없어요. 어떤 수든 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맞습니다. 자,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이 포인트는 이거죠.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은 결국 우리 실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유리수와 무리수만으로 실수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수 중에 유리수도 무리수도 아닌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메울 수 있다가 맞는 이야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시읒.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음수의 제곱근,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니까 x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3이 나왔다. x는 하면 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중3에서는 허수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없다가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됐죠? 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짜리가 아니죠. 몇 개야? 7개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라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 78번이라고 쓴 것 같네요. 78번이야? 74번이야? 74번도 아까랑 비슷한 이야기죠. 아마 8번일 거예요. 78번도 아닌데? 뭐지? 내가 써놓고 왜 못 알아보겠지? 74번이었나 보네요. 74번이었는데 아까 풀었으니까 패스하고요. 마지막 105번 보겠습니다. 역시 105번도 풀 시간 드릴 테니까 1분 드릴 테니까 1분 후에 풀이해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곱의 루트, 제곱의 루트, 제곱의 루트니까 사실은 절대값 a분의 1 빼기 a 빼기 절대값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2a의 절대값 이렇게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예요.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고 나와 있으면 문제에 있는 누구를 이야기할 거냐면 a분의 1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겁니다. a분의 1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직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a를 알파분의 베타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a를 알파분의 베타라고 생각하고 절대값 씌운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절대값 씌운다고 생각하면 이 친구는 0과 1 사이 수거든요. 그죠? 이걸 a라고 생각하면요. 0과 1 사이 수예요. 0과 1 사이 수인데 0과 1 사이 수가 되려면 분자랑 분모 중에 누가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분자랑 분모 중에 누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분모가 크다는 이야기죠. 분모가 큰 친구인데 그 친구를 a분의 1 역수를 취한 거죠. 그러면 분자랑 분모 중에 현재 누가 큰 거예요? 분자가 더 큰 겁니다. 그럼 분자가 더 큰 수는 우리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친구는 1보다 큰데 앞에 사실 음수가 붙어 있는 거죠. 음수가 붙어 있는 거니까 사실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수 2를 끝까지 하신 분들은 이 친구를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y는 x분의 1, 대소관계의 기본은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y는 x분의 1 그래프 사실 중1 때 나오기도 합니다. 뭘로 나오냐면 반비례 그래프라고 해서 나오죠. 근데 공수 2 끝부분에
유리함수라는 개념으로 나오고요. 이거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중1 때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친구였었습니다. 그럼 지금 a분의 1이라고 했고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여기 어딘가의 값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의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 찍히는 점이 x좌표 a고 y좌표가 a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점들, 여기에 해당하는 점들의 y좌표는 이만큼이죠, 이만큼. 이만큼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인 이야기로 하셔도 되고요. 혹시 본인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할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분의 1에서 a를 뺐어요. a분의 1 빼기 a인데 요 빼기 a, a가 아니고 빼기 a죠? 빼기 a면 마이너스 a의 범위를 바꿔줄 겁니다. 0과 1 사이입니다. 0과 1 사이예요. 0과 1 사이고 그럼 얘를 뭐로 생각하냐면 a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a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a분의 1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a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둘을 더한다고요. 둘을 더하면 둘의 가장 큰 친구들의 합보다는 작은데 둘 다. 그 다음에 여긴 없죠? 여긴 없으니까 왼쪽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여기 뭐가 있는 거냐면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음의 무한대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요 우측에 대한 이야기가 둘 다 살아있어서 요것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a분의 1 빼기 a는 음수네요. 이거 음수예요. 이거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값을 벗으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2a네요.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었으니까 2a도 당연히 마이너스 2와 0 사이라서 음수죠. 음수니까 이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사실 문제예요.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분의 1. 저건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일까요? 대답해줘요. 양일까요? 음일까요? 하신 분 없습니까? 왜 양이에요? 양이면 이유가 있고 음이면 이유가 있어야죠.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모근죽 문제죠? 예, 이게 조금 어려웠네요. 양일까요? 음일까요? 음수라면 왜 음수일까요? 혹시 양수라면 왜 양수일까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제곱을 해도 부터 안 들렸어요. 음. a제곱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a제곱의 범위는? 형제님, 주무시면 안 돼요. 0과 1 사이죠. 0과 1 사이예요. 그래서 0과 1 사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0과 어디냐?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고 그 다음에 a분의 1이 역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조라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으면 굉장히 직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그린다는 거 y는 x제곱이에요. y는 x제곱 그릴 거고 어차피 들어오는 값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만 디테일하게 그려줄게요. y는 x제곱 그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1 찍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됐죠? 이거예요. 이게 y는 x 그림입니다. y는 x제곱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게 여기에 만약에 a가 찍힌다면 이 친구가 a 제곱이 되는 겁니다. y 값이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요. a를 꺼내기 위해서는 y는 x 그래프가 필요해요.
y는 x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 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그럼 똑같이 a를 집어넣는다면 이때 나오는 값이 사실은 a라는 거죠. 왜요? y는 x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a의 범위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그려냈던 y는 x분의 1 그래프 있죠?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낸다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점근선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그럼 이때 a 여기 값을 집어넣는다면 마이너스 1보다 한참 작은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여기가 a제곱이었죠? a제곱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a분의 1 이 세 개를 더한다고요. 이 세 개를 더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 이 두 개만 더해도 무조건 이거에 의해서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음수니까 더하면 음수가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요거 자체만 봐도 음수가 됩니다. 사실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을 안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걸 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막 정리하고 그런 내용들까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결론적으로 안에 있는 친구가 뭐다? 음수다. 음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가 되면서 a제곱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과제는 이야기를 드리면 승민이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승민이 이따가 풀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요. 우리 지금 오늘 그건 다 하고 가셔야 돼요. 교과서는 다 하고 가셔야 되고요. 과제 나또나 1단원에 1번에서부터 156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분란은요 페이지예요.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페이지 9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스텝 2를 뺀 거예요. 1단원에 스텝 2 뺀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페이지예요. 번호 아닙니다.